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 예제 문제들을 몇 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운동량이란 운동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는 이 둘을 곱한 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격량은 힘이 작용하고 제자 t만큼 유지되었을 때 받는 충격의 양을 의미하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이기 때문에 뉴턴 세컨드로 표현되는 물리량이었죠.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은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았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변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요 관계까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사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문제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가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군요. 자, 가를 보면 정지해 있고 A가 달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속도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도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의 그래프를 제시한 경우군요. 그럼 나에서 속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 되겠군요. 자, 그래프 정보를 봅시다.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속력이 일정하게 가다가 2초가 지났을 때 기울기가 변했단 말이죠. 즉 속도가 변했다는 말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2초를 기준으로 왼쪽이 충돌 전일 거고요. 오른쪽은 충돌 후가 되겠군요. 그럼 각각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VA라 두고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VA 다시라고 둘게요. 충돌 전에는 이 친구가 2초 동안 위치가 4만큼이 변했기 때문에 2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충돌 후에는 마찬가지로 2초 동안 2m로 이동했기 때문에 1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충돌하고 나서 느려졌군요. 그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그죠?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질량이 2kg이고요. 속도가 2m/s이군요. 그리고 B의 운동량은 질량이 1kg이고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충돌 후의 운동량을 살펴보면 A의 운동량은 질량이 2kg이었고요. 충돌 후의 속도는 1m/s였군요. 그리고 B의 경우는 질량이 1kg이고요. 그리고 속도는 모릅니다. 미지수 x라고 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4 더하기 0, 2 더하기 x군요. 그러므로 이 x는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의미하고 값은 2m/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 아주 간단한 예였습니다. 자, 여기서 4초일 때 B의 속력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 4초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충돌 후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2초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B의 속력은 2가 된다라는 거. 어때요? 쉽죠? 자, 이번에는 운동량의 변화와 충격량을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정보를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벽을 향해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벽의 충돌 전과 충돌 후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 가를 보면 벽을 향해서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나 그래프를 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 이후로 속도가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로 바뀝니다. 이 말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다는 거 의미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벽을 향해 돌진하다가 벽에서 튕겨져 나오는 걸 여기 나타낸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충돌 전에 일단 이 물체의 운동량과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충돌 전을 P라고 하고요. 충돌 후를 P'이라고 둘게요. 물체의 질량은 m에다가 충돌 전에 물체의 속도는 v였기 때문에 충돌 전에 운동량은 mv가 될 거고요. 충돌 후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가 마이너스 2v가 됐기 때문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2분의 mv가 되겠군요.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2배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군요.
자, 니은은 물체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때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항상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군요. 자, 마지막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묻고 있군요. 자, 충격량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나 벽이 물체로부터 받나 둘 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충격을 받은 거고요. 이 충격량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변화량이라 함은 물체의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물리량이고요. 나중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mv고요. 여기에서 처음의 운동량인 mv를 빼주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3 mv가 되고요. 이는 곧 충격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왼쪽 방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방향으로 2분의 3 mv만큼 운동량이 변했다, 혹은 왼쪽 방향으로 2분의 3 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보기 디귿은 맞게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번엔 좀 어려운 3점짜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3점짜리 문제는 일단 깁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죠. 자, 물체 A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3V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요. 그림 나는 A와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델타 T0이고요. B와 C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1.5 델타 T0입니다.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는 정보가 있군요. 질량이 서로 같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충돌 시간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군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자, B가 V로 가고 있고 A는 3V로 가고 있으니까 A가 B를 따라잡겠죠. 따라잡으면은 B를 쳐주게 될 거고요. 그럼 B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정지해 있는 C와 또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오른쪽에 운동량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군요. 자, 일단 그래프에서 처음 찾아내야 될 정보는, 자, A와 B의 운동량이 나와 있는데 A와 B가 충돌하기 전까지 둘의 운동량이 P0로 같다는 정보가 있군요. 이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A는 3V, B는 V로 운동하고 있는데 둘의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근데 속도는 나와 있네. 그렇다면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곱하기 3V가 될 거고요.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v가 되겠죠. 근데 이 둘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v가 날아가게 되고 A의 질량을 3배 해야만 B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B와 C의 질량도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들의 질량을 m, 3m, 3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자, 첫 번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로 가보면 충돌 후에 A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요. 그리고 B는 점점 빨라집니다. 밀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충돌이 끝나고 나면 A의 운동량은 0이 됩니다. 운동량이 0이란 말은, 그렇죠, 속도가 0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A는 정지를 하겠군요. 그 다음에 B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B의 운동량은 나와 있지 않군요. B의 운동량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 B의 운동량을 구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상황에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B와 C의 충돌입니다. B와 C의 충돌에서는 B가 점점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럼 C의 운동량이 증가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어떤 C의 운동량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대략적인 느낌이 옵니다. 자, 일단 그럼 보기부터 봅시다. 자, 기억. 질량은 B가 A의 3배이다. 네, 이거는 처음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구해내는 거죠. 기억은 맞고요. 자,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을 묻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 두 번의 충돌, A와 B의 충돌, B와 C의 충돌, 두 번의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 줘야겠군요. 자, 충돌 전에는 A와 B 모두 같은 양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충돌 후에는 A의 운동량이 0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총합이 같기 위해서는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 2P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오른쪽 그래프에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B와 C의 충돌에서는 충돌 전후를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충돌 전에는 B의 운동량이 2P0였고요. C는 운동량이 0이었습니다. 그죠?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0.5P0가 됐고요. 0.5P0. 그렇다면 C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2P0였기 때문에 충돌 후에도 2P0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B의 충돌 후 운동량이 0.5P0였기 때문에 C는 충돌 후에 1.5P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럼 C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P0, C의 운동량은 C의 질량, 아까 3M으로 표시했죠. 3M 곱하기 속도는 X값을 가집니다. 처음 문제 초기 조건을 보면 B의 운동량이 P0라고 했고요. 이때 B도 질량이 똑같고 속도는 V였다, 그죠? 이 둘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이 X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2분의 3V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C의 속력은 2분의 3V 혹은 1.5V가 될 거기 때문에 이유는 틀렸군요. 자,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받는 힘, C가 B로부터 받는 평균 힘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힘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곧 평균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A와 B가 충돌할 때를 보겠습니다. A, B가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은 P0였고요. 충돌 후에는 0이 됐습니다.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P0입니다. 그럼 A와 B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보면 운동량의 변화는 P0였고요. 충돌하는 동안 힘이 작용한 시간은 이 녀석을 끌어와서 델타 T0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B가 A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가 표시가 되겠군요. 그러므로 이 평균 힘의 크기는 델타 T0분의 P0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군요. 다만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빠뜨린 게 부호를 좀 빠뜨렸군요. 이 운동량의 변화 자체가 마이너스 P0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붙겠군요. 일단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평균 힘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그 다음 B와 C가 충돌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충돌 전에는 B의 운동량이 2P0였지만 충돌 후에 0.5P0가 되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1.5P0가 되고요.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마이너스 1.5 델타 T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써주고요. B가 C에게 가해준 평균 힘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딱 보면 느낌이 나오죠. 1.5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 이를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두 평균 힘은 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이거 외에 문제를 두 문제를 더 추가를 해줄 테니까 형성평가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